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크게 터졌다. 오늘 1시 한국은행 긴급 발표. 우리 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 1금융권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기검사 결과가 한참 늦은 2월 4일 발표되는 것만 봐도 부실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험회사 인수 신청이 불발될 경우 엄청난 위기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사고를 비롯해서 24년 4차례 횡령사고와 각종 위반 문제도 많습니다. 압수수색과 인사태풍에 이어서 외화도 비상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개인과 소, 중소상인, 중소기업, 대기업, 은행과 금융권 전반에 걸쳐서 위기 상황이며 국제신용등급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트입니까? 입질 채널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우리은행 크게 터졌다. 오늘 1시 한국은행 긴급발표. 지금 우리은행은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정말 이렇게 횡령 문제로 감옥에 간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져 있는데, 우리은행이 그래도 좋은 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금융권에서 지금 부실이 너무 심각하니까 문제가 되죠.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 결과 발표, 보험인사 인수 제동 권리나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은행에 사활이 걸렸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금융지주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는 보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자, 지금 워낙 부실이 심한 데다가 본보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위반도 많고 뭐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어요. 자, 3가지 점검해 볼까요? 정기검사 발표, 그 다음에 보험인수 신청, 위반사항 문제. 먼저 정기검사, 우리은행 검사를 앞당겨서 진행했었거든요. 뭐 부당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왜? 심각하면 제재를 주거나 더 심각하면 뭔지 알겠죠? 24년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한참 늦어졌어요. 먼저 시작을 해갖고 2월 4일 검사 발표가 늦춰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위중하게 처리해서 확실한 제재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보험사 인수도 이거 문제입니다. 자, 우리 금융지주 보험사 인수 승인 금융당국에 신청을 한 상황인데, 자, 동양생명하고 ABL 이 생명사를 인수 승인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조 5천억이나 돼요, 이게 인수금액이. 그리고 60일간 진행되는데 금융위 전체 회의에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불발될 경우는 상당한 위기 수라장에 처하게 됩니다. 위반사항 문제, 금융사고 2025년 무려 한 번도 아니에요. 어떻게 1금융권이 4번이나. 물론 자, 전 은행장의 어떤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300억 이상입니다. 금액을 합쳐봤더니. 횡령사고, 손태승 전 회장, 신인척, 부당대출, 이거 진짜로 악질이죠 이건. 의무 위반, 크고 작은 의무 위반, FIU 고객 확인 위반,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태료를 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은행 최대 위기. 자, 우리은행 위기, 금감원 검찰 쌍방 압박 조여온다. 이미 조사는 끝났죠. 보세요. 압수수색 했죠. 인사태풍 했죠. 12월 달에. 지금 외화 가뜩이나 지금 1금융권 달러 부족으로 지금 다들 난리인데, 우리은행이 지금 5대 은행에서 탈락한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압수수색, 금융당국의 정기검사와 추가 연장 압박, 지속적 정기 수시검사. 자, 이거 2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고, 자체 문제점에 정치, 경제, 유동성 위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복합적으로 안 좋은 대한민국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은행이 사면 초과에 빠졌다고 할 수 있죠. 자체 문제점에 정치, 경제, 유동성 위기가 있다 이거죠. 인사태풍, 신뢰 위기, 구원투수, 정진원 최종 선정을 했는데 12월 임원이 단행했죠. 자, 조직 개편도 같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어요. 조직 쇄신과 세대 교체, 횡령, 유동성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일단 우리은행이 수습을 하는 과정은 괜찮았어요. 자, 외화 비상. 근데 도와주질 않네요. 외부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달러 유동성 위기,
BIS 자기자본 비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 건전성이 지금 그러니까 은행 부실이라고 하죠. 건전성 난관. 최근 우리은행 사태 1금융권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제가 몇 차례 언급했고요. 근데 이게 굳이 1금융권 우리은행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심각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돈 찾아야 하나요? 예금 빼야 하나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은행이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도덕적이든 또는 건전성이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금융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 돈 예적금 빼버리면 바보죠. 제발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끌고 가시라고요. 하지만 끌고 간다고 해서 지금 안전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알고 가시라고. 알고. 자, 우리은행 부실채권 단기 차입금. 자, 보세요. 얼마나 1금융권에서 문제인지. 자, 4대 시중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을 보자고요. 자,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신한은행, KB 하나 있는데 우리은행은 자기자본 비율이 지금 너무 적지 않나요? 그쵸? 그 다음에 주요 은행별 태형건설 장단기 차입금. 와, 다른 데는 태형건설에 이게 색깔 연한 게 단기, 진한 게 장기인데 거기 뭐 장기가 좀 많아요. 근데 우리은행은 다 단기예요. 언제 문제 터질지 모른다고 제가 계속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우리 하나가 연체율이 제일 높아요. 우리은행 보세요. 제일 높네 연체율. 지금 23년 6월달 대비 23년 9월달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국민 신한 하나에 비해서 우리은행 박스친. 금융주식의 카드사 연체율. 카드사 연체율도 지금 자 1.78. 어우 엄청나네요. 그쵸? 자, 아주 카드사 연체율이 하나카드와 더불어서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4번이나 횡령을 했어요. 원래 한 번 하기도 어려워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자, 우리은행 또 금융사고, 전 회장, 친인척, 거액 대출 적발. 이론이 이번에 2월 달에 이제 발표 나오는 게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하도 직거래를 많이 해서 막말로 작심하고 너희들 망해야겠다 해버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인수합병 시켜버리면. 근데 가능성은 적다고 했습니다. 자, 1차 횡령. 1차 2022년 700억을 횡령했어요.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죠. 직원이 10년간 빼돌렸는데 은행도 몰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 속에 징역 10년 구형. 2차가 있었어요. 2024년 100억 횡령. 금감원 통제. 계속 금감원은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통제는 해놓고도 자꾸 터져. 내부 감시망도 부족하고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아요. 100억 고객 대출 횡령 후 해외 선물 60억 손실. 금액이 좀 크면요 이걸 좀 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1억하고 10억하고 100억을 같은 선상에서 놓으면 안 되죠.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요 회장이 1000억을 횡령했으면 그만큼 세게 때려야 돼요. 다시는 회사에 못 들어오게. 그거 맞잖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지가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3차 사고. 손태승 전 회장 350억 원. 부당대출 재임에서 올해까지 4년 계속 연속으로. 특혜성 대출로. 정말 차주의 사무소 위조와 사기까지. 이처럼 횡령사고가 계속 빈번했고요. 이제 은행이 이제 본점 압수수색하고 이제 추적 결과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데 금융사고, 횡령사고, 은행 타격. 25년 네 번째 발생한 금융사고. 부동산 이면계약, 대출 금액보다 분양 책정을 더 해버린 거예요. 대출보다. 별스럽게 다 금융사고를 치죠. 6월 100억, 8월 165억, 9월 55억, 11월 25억. 그래서 300억대. 300억대 규모 적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횡령사고, 손태승, 은행장, 경영진, 부당대출 당국에 보고도 안 했어요. 다 한패거리죠. 뭐 은행장하고 전 금융지주 회장하고. 은행 운영진이 결부된 범죄행위입니다. 피의자 신분이에요. 지금. 은행 타격. 우리 금융은 신뢰도를 엄청 추락했고 1금융권 자격도 지금 상실할 우려.
금감원 명령으로 대출도 오죽하면 대출 중단했을까요? 관치금융이라는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정기검사에서 자본 비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경영지표도 심각해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조사가. 한국은행은요 여러 번 경고는 했어요. 한국은행이 물론 제 판단은 너무 금리 낮추는 걸 게을리했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자, 여튼 그래도 경고를 계속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보세요. 자, 영끌 다주택이 파산이 너무 많다. 신용 위험하고 연체 확대, 소상공인 너무 힘듭니다 지금. 자산 폭락으로 그래서 국내 소비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건설 부동산 파산, 건설 현장 중단, 부도 아주 심각하죠. 종합건설사가 특히 부도가 난다는 게 문제죠. 이금융권 파산. 자, 은행부도 지금 이금융권 파산되고 있는데 합종 연행. 맞어요? 자, 그러니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떠넘기니까. 은행부도 전염 확산. 한계기업, 대기업에서 한계기업 부도 점점 늘어나고 양도 많아요. 적자운용 대기업. 정말 3개월 이상 이자도 못 내는 기업, 한계기업, 좀비기업, 경제불안 심화, 환율 유동성 부채. 이처럼 한국은행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직은 금융위기 터질 정도는 아닌데 좀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은행 부실위기, 건전성이 꼴찌입니다. 은행권 대형건설에 7,144억 원 대출, 단기 차입금은 우리은행이 다수 차입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은행 정말 부실이 심각하죠. 단기 차입금 못 갚으면 어떻게 되길래요? 부실 경영위기, 파생상품 운용과정 962억 손실. 이거 회복도 못합니다. 적자에서 끝나버리는 거지. 2020년 DLF 판매 1065억 손해배상금도 지급한 사례가 있고, 해외 보안망 역시 취약해가지고 필리핀 뱅크가 자금 유출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지금 횡령, 사고, 위반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보안도 뚫리고 해외도 문제고. 건전성 꼴찌, 자기자본 비율이 16.4%예요. 저축은행 14%인데 얼마나 자기자본 비율이 취약한지 알겠죠. 이금융권하고 비슷하다는 건. 연체율이 0.31%대로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4대 은행 중에 꼴찌입니다. 충당금도 꼴찌예요. 순이익도 꼴찌입니다. 5.3% 감소해가지고. 왜? 무리한 경영 전략.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전반적으로 건전성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불어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표가 난다 이거예요. 국민, 하나, 신한, 심지어는 농협에 비해서도. 자, 그 다음에 우리은행 총체적 부실, 지금 관치금융. 이걸 꼭 관치금융이라고 해서 금감원을 욕할 것도 못 돼요. 왜? 금융당국 개입으로 대출 중단. 왜냐? 계속 대출해줬다가는 우리은행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부실한 상황에서 그래서 스톱시킨 거죠. 대출 전면 중단. 자발적 조치가 아닙니다. 끼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잘 끼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은행 대출 속도 차원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거죠. 총체적 부실, 경영지표가 훨씬 나빠요. 생각보다. 그러니 대출을 중단시킨 거예요. 예전에. 보험사 인수 앞두고 특히 이게 문제입니다. 보험사 인수 안 되면 이거 또 어쩔 거예요. 지금 RWA, 자, CT1 이게 상당수 미흡하다. 지주 건전성, 은행, 기업, 금융. 지금 자, 지주하고 은행하고 의견도 달라요. 또 그 네 분. 지주는 건전성 문제, 은행은 기업, 금융 해서 지금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충돌까지 했었고, 위기 상황, 성과 평가 지표에서 대출 감축, 가점 부여, 자, 우량 고객 이탈과 영업 관리 어려움. 이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솔직히 문제 생긴 것은 전체 규모에 비해서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쁘게 소문이 나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은행에 저금하고 시켰어요. 그러면 저금 안 되는 게 자꾸 악순환 돼버리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안 들어오고, 응? 빚은 갚아야 하고,
보험 인수 10% 1550억. 이거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기 노출 심각. 지금 이제 우리은행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돌려막기도 역부족, 폐업도 자포자기, 자영업자 연체 1조 돌파. 지금 자영업자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이번 설 즐겁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건 또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모든 자영업,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큰일 나요. 인테리어네 뭐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돈 까먹고 못 벌고 이 두 가지 합치면요 1년 내내 저축한 금액은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면, 왜냐면 저축이 중요한 거예요. 수입은 중요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저축했냐가 내 자산이 불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1년 동안 1,000만 원, 또는 많이 하면 뭐 5천만 원도 하겠죠. 1,000만 원, 2천만 원도 빠듯한데 까먹는 것은요 1년 만에 1억, 2억이에요. 1억도 적게 까먹는 거예요. 인테리어 막 했다가는 작살나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할 때 시장 조사도 중요하지만 최대한대로 돈이 안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망할 거에 대비해서도. 그리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허드렛 일도 좋고 어디가 됐든 취업을 하는 게 좋지, 자꾸 내가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꾸 만들고 왜? 자, 약 70% 80% 자영업이 1년을 못 버틴대요. 1년을. 아니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건 본인 생각이죠. 자, 기업 부실, 기업 대출 잔액 1900조, 역대 대출 최대, 부동산업 175조고 건설업도 45조. 거의 부동산 건설업의 대출이 지금 문제입니다. 건설사 부실 채권은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위험해요. 자, 기업이 위험하다는 거 아시겠고, 자영업 볼까요? 5대 은행 1.3조 연체가 됐고요. 코로나 이전에 2배나 지금 늘어났고, 1금융권은 다 막히니까 카드사, 보험사, 대부업체 여기를 전전 카드 돌려막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연체자 7.3만, 60대 이상이, 자 60대 이상 5년 동안 320%나 급증했대요. 와, 이제 60살 먹고 딱 은퇴하면 그냥 그걸로 살아야하는데, 못 사니까 뭔가를 하는데 그것도 그냥 허드렛 일은 하기가 싫지. 그러니 자영업 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이래 버린 거죠. 빚내서 자영업 하다 보니까 연체율 급증. 정말 잘못된 제도예요. 국가가 너무나 너그럽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도 뭐 태양광이네 뭐네 막 빌려줘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죠. 은행 부실, 5대 은행 단순 연체율 0.32%, 건설업 0.78%, 와, 이금융권 연체율, 저축 11, 11%가 뭐예요? 새마을 7, 신협 6, 지방은행. 지방은행이 그렇게 부실하다고 해도 평균 1%밖에 안 돼요, 연체율이. 근데 저축, 새마을, 신협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그렇게 따지면 0.4 정도 되는 우리은행은 양반이죠. 그래서 제가 해지할지 말라는 거죠. 대형 건설사 위기, 롯데이어 신세계까지도 지금 흔드는데 아직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롯데, 신세계 뭐 지금 언제 지금 무너질지. PF 비중, 자본 총계 대비 부동산 PF 100이 넘는 곳이 9곳인데 코오롱 351%, 제일 위험해요. PF 비중에서. 두산 300. 요즘은 조금 이제 줄어들고 늘어나기도 했을 거예요. SGC, ENC 289, 신세계 208. 자, 어떻습니까? PF가 높은 곳들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대출 잔액도 간과하면 안 되죠. 현대 9조 9천, 롯데 5조, GS 3조. 현대는 규모가 크니까 그렇지만 롯데는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롯데는 2번이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브릿지론, 이거는 아주 고금리입니다. 이거 안 갚으면 쫄딱 망해요. 브릿지론 대출 잔액 비중이 높은 건설사 호반 100, 롯데 88, 신세계 88. 와, 어마어마하네요. 자, 우리은행 지금 이렇게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하루빨리 건전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은행이 1금융권에서 건전성과 부실이 크다는 이야기지 지금 당장 부도가 날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적금을 해약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